조갑제TV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8개월 의료 대란이 한국 의료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렸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실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 필수 의료 전문의 이탈 가속화. 대학병원에서 올해 2,757명이 떠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전공의들만 병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전공의 12,000명에 이어서 전문의마저 모두 필수 의료에 종사하던 분들이죠. 저 전문의 2,757명이 올해 2월에서 8월 사이에 대학병원을 떠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보시면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헤럴드 경제, 눈치 보여 못해 뭘 못하느냐, 암, 치매 논문 다 멈췄다. 전공이 떠난 의대 연구 실적 추락. 자, 의대 그리고 대학병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의학 연구죠. 난치병을 치료하고 정복하기 위한 여러 의료 기술들 그리고 여러 임상 연구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다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공의들이 없으면 연구 프로젝트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자, 전공의들이 떠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되던 거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주는 이런 연구 용역도 많죠. 이런 의학 연구들이 모두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정말 미래 의학 연구 어떤 기능에 있어서 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이런 소식들인데, 이게 지금 지난 8개월 의료대란이 만든 이런 처참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할 텐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이어서 전문의들마저 상당수가 떠났다라는 소식인데, 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즘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이 피감기관에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데, 자, 올해 2월에서 8월 사이 전국 주요 대학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 숫자 2,757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과라고 부르죠. 바이탈과를 중심으로 사직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내과가 8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소아청소년과 194명, 정형외과 185명, 외과 174명 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과가 무려 864명이나 대학병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을 떠나서 전문병원이라든가 2차 병원이라든가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 대학병원,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어떤 최후반 기지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전문의 인력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죠. 자, 전체 전문의 숫자 대비해서 사직자 비율이 높은 과는 응급의학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2월에서 8월 사이에 총 130명이 사직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 2,370명 대비 5.5%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문의 숫자 대비해서 사직자 비율이 높은 과목 응급의학과였고, 이어서 내과 4.7%, 신경과 4.5%, 심장혈관흉부외과 4.0% 순이었습니다. 자, 심장혈관-흉부외과 내년에 심장혈관-흉부외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숫자 6명만 남습니다. 전국에서 6명. 이건 대가 끊긴다라는 얘기죠. 자, 전체 전문의 1,170명 중에 47명이 올해 사직했습니다. 이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그 업무가 다 의대 교수들이나 이런 임상 강사라든가 전임이라든가 넘어왔죠. 그래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지쳐서 떠나는 것,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떠나도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지만,
아니,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전문의가 빠져나가도 매년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되어도 이 떠난 전문의 숫자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네,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자, 내년 초에 전문의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현재 전공의 숫자 576명에 불과합니다. 576명. 매년 2,800에서 3,000명가량이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었는데 그 숫자가 20%,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몇 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 끊기는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숫자가 2,782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원래 그 전문의 시험 대상자가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576명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전공의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내년뿐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향후 몇 년을 갈지 모르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떠남으로써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이 숫자가 급감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나라 이 의료 전체적으로 또 필수 의료, 특히 필수 지방의료 살리겠다라며 시작한 이 의료 개혁 아닌 개혁이 정말 의료 대란 막장으로 가는 수준이죠. 자, 그래서 뭐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허황된 구상을 발표했지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700명이 넘는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났는데 그 빈자리를 메꿔줄 전문의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니까 글쎄 저는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 필수 의료 현장을 정말 망가뜨렸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정말 우리나라 의료의 대가 계속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 수련병원이죠. 이 의사들을 계속 길러내야 할 수련병원 아닙니까? 이 수련병원의 수련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저는 이게 향후 몇 년간 이 부작용이 이어질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자, 한 가지 더 암담한 소식, 저 헤럴드 경제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이 거의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뭐 해외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여러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어떤 용역을 주는 이런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죠. 이게 완전히 멈췄다라는 겁니다. 연구 기능. 어떤 뭐 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그날의 어떤 의학이 발전하는 건데 이 연구 기능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없이는 이 연구, 예를 들어서 뭐 치료 환자를 등록하고 그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이런 걸 다 전공의들이 도맡아 했었고 또 영어로 된 논문을 작성하는 일도 상당수 전공의들이 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없어지고 나니 의대 교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저 헤럴드 경제 기사에는 올해 주요 의대의 연구 실적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라는 것을 저렇게 지수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의대로부터 받은 그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자, 올해 SCI급 학술지 논문 그리고 스코퍼스 그 논문 실적을 저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년 대비해서 올해 몇 점이냐,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37개 중에 16곳이 완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연구 실적이 추락했다라는 것을 저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대구 카톨릭 대학에 있는데 작년 연구 실적 점수가 46.5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1. 지금 뭐 97.7% 줄어들었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인데, 자, 경북대가 지난해 308.4점이었는데 올해 60점, 경희대가 191점이었는데 47.7. 뭐 이외에도 충남대가 134.9점이었다가 올해는 38.6점, 또 충북대가 74.6이었는데 34.1. 자, 그래서 거의 뭐 50% 이상, 80%, 97%씩 이렇게 연구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추락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올해 저렇게 16곳의 대학들이 줄어들었다. 저 실적도 사실은 지난 2,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프로젝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거의 뭐 연구 용역을 따오지도 못했고 지금 따온 그 과제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은 이 연구 실적이 더 추락할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중단된 의학 연구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기사에는 케이스 2개가 나오는데, 자, 방사선 관련 연구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죠. 자, 그런데 금웅섭 연세대 의대 교수, 방사선으로 암 치료를 할 때 방사선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높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포기하느냐? 같이 연구할, 이걸 서포트해줄 전공의들이 없어져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한양대 병원 신경과 소속 김영서 교수, 지금 뇌혈관 관련된 그 연구를 말하고 있는데, 자, 경동맥 질환의 혈류 역학을 그 한양대 공대와 협력해서 올해 연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경과는 주로 뭐 뇌혈관 질환 이런 질병이 이루어지는데 급성 환자로는 뇌졸중, 뇌전증 환자 연구, 또 만성 환자로는 파킨슨, 치매, 루게릭병 환자 연구가 대부분 중단됐다라고 이 김영서 교수는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영수 교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의대 교수와 연구진이 과제를 따놓고도 연구나 논문 작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중단은 한국 의학계가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의료계 미래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집불통 윤석열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8개월 고집 속에 이렇게 의료 현장 곳곳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공의들에 이어서 전문의들마저 떠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더 망가져 버렸고 의대 교육은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죠. 내년 교육 저는 어떻게 진행할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이 수련체계 다 망가뜨려놔서 미래의 전문 의사 인력이 배출이 안 되고, 이뿐 아니라 여기에 이어서 해외와도 상당한 협력 속에서 아주 진행되어 왔던, 이거 굉장한 외화벌이도 됐던 분야입니다. 이 의학 연구가 완전히 스탑되어 가고 있다라는 현실, 정말 K의료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다 망가뜨려 놓은 이 8개월 의료 대란의 끝은 어디인가? 아직도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고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이러니 탄핵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